2020년도 부동산과 생활경제 제8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긴 연휴 잘 쉬셨어요?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시행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습니다. 생활 방역은 일상생활에서 방역 수칙을 실천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학교를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학교에서 수업할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을 여는 첫 화면 사진은 제가 15년 전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교양 수업을 함께 했던 학생들과 서울에 있는 북촌 한옥마을에 현장 답사를 갔을 때 찍은 사진으로 꾸며봤습니다. 이번 학기 우리 과연 만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번 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람답게 사는 공간 주택이라는 주제로 주택의 개념과 최저주거 기준, 그리고 유도주거 기준, 주택보급률,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개념에 대해서 배웠네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사회 진출했을 때 집,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팁을 몇 가지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메일로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보여주신 그 영상에 보니까 역세권 청년주택이 너무 비싸서 실제로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역세권 청년주택뿐만 아니라 행복주택도 그렇게 비싼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실제로 모집 공고가 나와 있는 사례를 가지고 얼마나 가격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례가 좋을까 제가 찾아보다가 우리 마이홈이라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마침 판교의 청년주택 그리고 대학생 창업 지원 주택 공고가 이제 4월 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실제로 정부가 제공하는 이런 행복주택의 임대료 수준이 민간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인지 한번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네, 마이홈에 들어가서 제가 이거 캡처를 실제로 뜬 화면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2010년 7월에 입주하는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산 53-1번지 판교에 들어가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A1 블럭에 들어가는 창업지원주택에 떠있는 공고 모집 공고입니다. 그래서 보면 A, B, C 타입이 있는데 21.66제곱미터의 창업인 대학생 청년주택 인데 임대보증금이 5,636만원, 이 중에 먼저 계약금 563만 6천원을 넣고 이제 입주할 때 잔금을 5천만 72만 4천원을 넣게 돼 있네요. 그리고 월 임대료는 23만 600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주변 지역의 동일한 면적의 임대료를 네이버 부동산에서 제가 알아봤어요. 그래서 원룸을 알아봤더니 21.66제곱미터 짜리는 사실은 못 찾았고요.
실제로 이제 가장 유사하게 찾은 것이 19제곱미터 짜리가 천에 80, 20제곱미터 짜리가 천에 80이 나와 있네요. 24제곱미터가 천에 80 정도 나와 있어서 그거 가지고 비교를 해볼게요. 실제로 이 정부가 제공하는 행복주택은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민간에서 제공하는 시설들보다도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기준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이버에서 이와 유사한 면적의 민간주택을 찾아봤더니 천에 80만원, 천에 55만원, 3천에 45만원, 3천에 50만원 다양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샘플, 비싼 거하고 저렴한 것을 이제 샘플을 두 개를 찾았어요. 보증금 1000만원에 80만원짜리하고 보증금 1000만원에 55만원짜리 두 개를 찾고, 이 행복주택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청년 대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행복주택의 임대료를 가지고 실제 시세 대비 얼마나 하는지 우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이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자,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전월세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그러니까 임차료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이제 그 법에서 정한 두 가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더한 비율 중에서 더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에서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연 3.5%입니다. 따라서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 플러스 연 3.5%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 3월달부터 고시한 기준금리는 0.75%, 여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9조에서 정한 연 기준금리 3.5%를 더해서 4.25%가 현재의 전월세 전환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증금과 월세로 다 전환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월세를 보증금에 다 얹어 가지고 전세로 전환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보증금, 반전세라고 할 수 있는 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월세로 전환할 보증금에다가 전월세 전환율을 곱해서 12개월로 나누고 다시 여기에 월세를 더하면 전체 월세로만 이제 돈을 낼 때 계산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월세 금액을 전세로 바꾸면 월세 곱하기 12개월 하면 전체 1년에 내는 돈에 다시 전월세 전환율로 나누고 전체 보증금을 더하면 토탈 다 전세로 돌리는 금액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민간의 행복주택, 지금 판교에 들어가는 이 행복주택과 유사한, 완전 동일한 건 없을 거고, 동일한 민간주택 두 개의
임대료를 전환을 해봤더니 1000만원에 80만원짜리는 월세로 전환했더니 월세로 전환하면 83만 5,417원이 되는 거고, 전세로 전환하면 2억 3,500만원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1000만원에 55만원 하는 이 원룸은 월세로 전환하면 58만 5,417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세로 전환하면 1억 6,500만원 정도 되네요. 자, 우리 행복주택은 보증금 5,636만원에 월세 23만 600원이에요. 자, 이걸 월세로 전환하면 43만 208원이 되고, 전세로 전환하면 1억 2,100만원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 민간주택 1번, 민간주택 2번을 가지고 임대료를 비교를 해봤더니 행복주택 임대료 비율은 첫 번째 민간주택과 비교해 봤을 때 임대료가 51.5%,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저렴하다고 하는 거 1000에 55만원짜리로 비교해보면 시세의 73.5%, 80%가 되지 않는 임대료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저렴한, 그러니까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공주택 제도라는 것이 이렇게 실제로 수치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청년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이 안에 실제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들 뿐만 아니라 이런 문화시설이나 또 이러한 스터디 공간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갖춰져 있고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원룸들보다 훨씬 더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진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걸 생각하면 훨씬 더 좋은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가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에 민간에서 기존에 이제 일부 호텔을 이제 매입해서 바꿔서 공급하는 경우에 임대료가 비싸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서울시에서 차츰 해결해 나갈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거 말고 정부가 지금 공급하는 거, LH나 경기도에서 공급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이런 주택들은, 청년주택들은 실제로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면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렸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또는 관심 있는 부동산의 공시 가격을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우리 집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알아보셨나요? 네. 자, 이것은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매년, 국가에서 매년 부동산 가격을 조사해서, 공시라는 건 뭐예요? 포멀하게 알려주는 거죠, 가격을. 자, 그래서 시세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또 왜 이런 것들을 하는지, 그리고 왜 공시제도라는 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는 것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제도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K방역이라는 한국 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벤치마킹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도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그 과세 체계, 그 다음에 부동산 그 보상이나 그 다음에 그 개발 부담금 같은 것을 부과할 때 굉장히 이제 벤치마킹 하고 싶어 하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 있고 이제 우리나라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체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 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을 포함하는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적정한 가격 형성과 각종 조세는 세금을 얘기하죠. 그리고 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 부담금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지역에는 시세보다 가격이 많이 낮고 어떤 지역은 시세보다 낮게 세금을 매겨서 어떤 세금을 누구는 많이 내고 적게 내게 되면 서로 갈등이 있겠죠. 그래서 동일하게 똑같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적정한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세금과 부담금을 부과해서 누구나 국민들이 공평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형평성을 도모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해요. 그래서 시세하고는 다른 가격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산 공시 가격은 시세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이따가 우리가 뒤에 뉴스 영상을 볼 텐데 거기에 보면 현실화율 또는 시세 반영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공시가격과 시세의 격차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세가 100만 원이에요. 토지의 시세가 100만 원인데 공시가격이 60만 원이면 현실화율은 60%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공시 가격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자, 토지,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 제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놨는데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건물을 주택과 비주택으로 구분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원래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모두 매년 가격 공시를 하도록 법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 공시지가, 공시가격 했는데 밑에 이 보라색만 시가표준액이라고 돼 있어요. 요렇게 여기까지 공시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들만 실제로 매년 가격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이 시가표준액은 다른 방식으로 산정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설명 이따 드릴 거예요. 자, 토지와 주택이 지금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이 산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토지와 주택 중에서 표준이 붙은 게 있고, 표준지, 표준 단독주택이 붙은 게 있고, 공동주택은 붙지 않았어요. 자,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거래가 빈번해서 가격 산정이 쉬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수로 가격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 부동산이 없어요. 그런데 토지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가격 산정을 위해서 먼저 전체 토지와 주택 중에서 표준이 될 수 있는 샘플을 뽑아서 표준지의 경우 50만 필지, 전체 중에서 50만 필지를 뽑아서 먼저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개별 공시지가 가격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먼저 표준 단독주택이라는 것을 정해서 가격을 먼저 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이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시 개별 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 50만 필지,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과 표준 단독주택 22만 호의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를 하고요. 개별 공시지가 개별 단독주택에 대한 가격은 시장 군수가 시군구에서 가격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또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가격을 공시하게 되어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지요. 자, 이렇게 해서 가격 주체도 다른데 요거 여러분이 아마 이제 헷갈리시니까 하나씩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아까 이제 조세랑 부담금을 얘기를 했는데요. 단순하게 세금,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이 내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세금만 내는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보시면 이 복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행복주택에 들어갈 때도 또 국가 장학금을 받으려고 할 때도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런 판단 기준이 되고 있고 또 나중에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정부가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신도시를 그 지역에 만들려고 할 때 내 토지가 수용을 당해서 보상을 받을 때도 실제로 이 공시가격이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제로 보시면 약 60개의 행정 목적으로 이 부동산 공시가격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정말 많은 용도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이 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택 또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 부동산의 가격이 정말 정확하게 산정됐는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에 이 부동산 공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하나 보고 잠깐 쉬었다가 지가 공시 제도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서울은 14% 넘게 올라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는데요. 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서울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84제곱미터 기준으로 2018년 말 실거래가는 17억 2천만 원. 하지만 공시지가는 11억 5천만 원으로 시세의 66%에 불과했습니다.
올해는 시세 반영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공시지가 15억 9천만 원으로 시세 대비 7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강남 3구 아파트 공시가격은 20% 안팎으로 뛰었습니다. 서울 전체로 보면 14% 넘게 올라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9억 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그 이상 고가주택은 가격에 따라 최대 80%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중저가 공동주택에 비해서 고가 공동주택이 오히려 현실화율이 낮아서 조세 부담이나 복지제도의 공정한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비싼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일수록 보유세는 그만큼 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의 공시가격 21억 원과 15억 원의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다면 보유세는 지난해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이상으로 2배 넘게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물들이 곧 나올 것이란 전망과 함께 거래 없는 눈치 보기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다 예상들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시장의 매물이 증가하기보다는 증여가 더 크게 늘어나는 결과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고가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내년에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